안녕하세요. 한국증권TV 아나운서 고유경입니다. 네, 요즘 공모주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뜨겁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공모주의 여왕 염정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공모주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있으세요. 사실 한국증권의 우리 예민재 박사님께서 네. 붙여주신 건데요. 제가 이제 매번 공모주가 있을 때마다 사실 제가 항상 청약을 해요. 제가 이제 청약을 하는 이유는 그 종목에 대한 트렌드들도 알기 위한 거고, 저도 뭐 실질적으로 수익률을 얻기 위한 것도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 좀 공모주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실질적인 좀 정보를 드리다 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공모주의 여왕과 함께하는 이 시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요즘 진짜 네. 관심이 많고 그 관심이 뜨겁잖아요. 네. 네. 사실 네. 최근에는 이제 공모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그 열기가 조금은 좀 식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연말에 가면서는 네, 아무래도 연말에 가다 보니까 상장하는 종목들도 많이 줄기도 하고요. 지금 아무래도 주식 시장이 조금 좀 안 좋잖아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심 자체가 좀 꺾였기 때문에 이제 공모주 시장에서도 조금은 좀 약해졌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되는 종목에는 또 엄청난 또 관심을 보입니다. 이제 네. 그런 만큼 공모주 시장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사실 올 초만 해도 무조건적으로 공모주면은 뭐 따상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제 옥석 가리기가 정말로 잘 되고 있는,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이제 시장이 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올해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 IPO 시장은 정말 역대급이었습니다. 네. 그 큰 종목들, 대여들이라고 할 만한 종목들, SK 바이오사이언스, SK 아이테크놀로지,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그리고 최근에 카카오페이까지 네. 정말 이제 뜨거웠는데, 그렇죠. 예. 연말에 가면서는 이런 분위기가 일단 올해까지는 조금 한풀 꺾인 분위기가 계속될까요?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연말까지 큰 대여들이 없다라는 게 좀 아무래도 공모주 시장에서 지금 좀 연말까지는 좀 재미가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사실 그런 분위기가 또 어떤 게 있냐면, 네. 상장을 준비했던 종목들이 상장을 철회한다거나 이런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어요. 왜 그게 그렇게 된 그러냐? 거예요? 예전만큼 만만치 않은 시장인 거예요.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만만치 않고, 상장사 입장에서, 주관사 입장에서도 이게 흥행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좀 더 면밀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좀 어려운 시장이 돼간다라고 볼 수 있고, 네.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기가 기회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진짜 메모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반면에 IPO가 너무 많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맞아요. 나오잖아요. 네. 올해만 해도요, 지금 이제 11월까지 이제 상장 수를 보게 되니까 109곳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 한 해 동안 106곳, 작년에도 엄청 뜨거웠어요. 뭐 SK 바이오팜부터 해서 빅히트, 지금의 하이브지만 빅히트에서부터 엄청 많았는데, 올해가 또 거의 뭐 신규 상장주가 거의 110곳이 넘는 종목이 있고, 네. 공모 금액만 역대 최대 19조 5천억 원, 아마 20조가 넘어가겠죠. 올해 연말까지 하게 된다면. 네.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뭐 IPO 시장에서 대여들에다가 코스닥 그 작은 종목들까지 해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뭐 네. 지금도 앞서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지금 장이 그렇게 좋은 장이 아니라서 또 유동성도 떨어지고 있고 너무 이렇게 벌려놓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네. 자금도 한계가 있고 진짜 연말까지는 일단은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갈 것으로. 네, 일단 선별적인 종목에 대한 선택이 정말 중요한 시장이 될 거고, 아무래도 지금 이제 거래대금, 증시 거래대금 자체가 좀 줄었다라는 건 네. 투심의 약화로 이어지는 부분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또 반대로요. 지금 증시 대기 자금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에 들어가 있지 않고 밖에서 기다리는 자금들은 있다. 그 자금들은 또 공모주적으로 또 몰린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어차피 지금 일시적으로 좀 줄어든다라는 건 그만큼 관심 있는 종목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 뭐 지금 11월 10일에 상장한 디올 같은 경우도 거의 2,000대 1에 가까운 그쵸. 경쟁률을 보였다. 인기 많은 종목들은 되래들은 된다라고. 될 놈 될. 그럼요. 될 놈 될이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될 놈 될을 좀 잘 찾아봐야 되는데 네. 내년에도 IPO 대여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일단 여자들이 좋아하는 저도 좋아하는 마켓컬리 네, 너무 기대가 그렇죠. 되고 네. 뭐 오아시스 이런 종목들도 예정이 돼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현대 엔지니어링 그리고 네. SSG닷컴까지 내년에도 대여들이 많아요. 네, 내년에 대여들이 많은데 이 상장 시기들을 서로 다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네. 겹치려고? 그렇죠.
안 겹치는 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증시 분위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상장하는 기업들이 상장일 그 부근에가 정말 중요해요. 분위기가 좋으면 사실 갈 그러네요. 거보다 더 가고 분위기 안 좋으면 분위기 안 좋고 섹터가 만약에 좀 빠진다 그러면은 영향을 받겠죠. 충분히 영향을 받고 사실 지금까지 공모주들의 흐름이 계속 그렇게 이어가고 있었어요. 네. 그런 부분을 그러게요. 봤을 때 계속해서 눈치 맞아요. 게임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어유 같은 경우는 잘 흐름을 탄 게 아닐까. 맞습니다. 이제 최근에 K 컨텐츠, K 엔터 같은 경우가 워낙에 흐름 좋았고, 엔터에서는 사실 메타버스로 이어진 이런 분위기까지 해서 이 플랫폼 기업인 디어유 같은 경우는 성공적으로 상장은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앞으로 흐름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디어유요? 네. 디어유 얘기를 좀 간단히 해드리면, 디어유 지금 첫날에 이제 따당 터치를 했어요. 사실 터치를 했지만, 그렇게 됐을 때 시총이 약 한 1조 2천억 원이 넘는 규모인데요. 네. 지금 모회사인 SM이 1조 8천이에요. 지금 시점으로. 그러기에는 보기에는 조금은 현재 시점에 좀 과도하다. 이 따상에 더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 상승으로 더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조금은 좀 과도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네. 신규 상장주 첫날 따상 갔다고 그 다음날 또 사시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시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흘러가는 분위기 한마디로 주가의 단기적인 적정 가격을 잘 살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충분히 좀 조정을 받는다. 그리고 반등이 올라오는 게 보인다. 또는 수급면에서 외국이든 기관이든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시점에 같이 매수를 들어가셔야 되지 절대로 분위기 좋았다고 해서 덜컥 풀매수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1월 10일에 상장한 디어에도 살짝 짚어봤고요. 또 공모주 투자 전략까지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내년에 이런 흐름, 일단은 대여들이 많이 상장을 하게 예정이 돼 있는데 네. 눈치 게임 같은 게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분위기 보는 거. 상장 시기라든지 그리고 사실 어느 정도 또 상장을 해야 되는 여부에 대한 부분도 사실 우리가 예정되어 있지만 지금 예정보다 미뤄진 기업들이 좀 많이 있어요. 카카오페이도 많이 미루다가 된 맞아요. 거고. 카카오페이도 2차례 정도 미뤄진 부분이 있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이제 일정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정은 아직은 정확하게 나온 게 없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한 12월 돼야지 1월 게 나오고 이런 식이죠. 보통은 이제 한 달 전에 일정이 보통 나오게 되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 계획은 내년에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아직까지는 조금 베일에 가려져 있는데요. 그 소식들 나오면 또 저희 한국증권TV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상장한 카카오페이도 그렇고요. 보호 예수 물량을 체크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네. 보호 예수 물량, 이게 네. 정확히 뭘까요? 보호 예수 물량이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기관들이 먼저 이제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이 청약하기 전에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을 거쳐서 네, 공모가가 만들어지고 그 공모가에 대한 어떤 공모에 대한 확약이 이루어지는데 뭐냐면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 몇 개월 내에 팔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야지 물량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매도 금지를 하는 좀 확약을 맺습니다. 이제 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라는 게 생겨나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움직임을 보면 최근 신규 상장주를 보게 되면 이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는 시점, 예를 들어 3개월 시점, 6개월 시점 이런 시점에 이제 오버행 이슈라는 게 또 네. 나오잖아요. 네, 그런 네. 부분들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좀 변동을 좀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에 네. 매도를 하는 게 좋은가요? 사실 그 부분은요, 모든 주가가 정답은 없어요. 이 보호예수 물량이 보통은 풀린다는 것은 좀 악재로 작용을 해요. 왜냐하면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차익 실현을 그쵸.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주가가 그럼 그날 폭락을 하느냐? 반드시 또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여러 가지가 겹쳐 있어요. 현재 주가 추이라든지 그리고 그 기관들이 어떻게 확정 수익을 낼 것인가라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을 좀 종목별로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네. 카카오뱅크가 가장 네. 최근이었기 때문에 11월 8일에 해제된 물량이 2,030만 주와 어마어마하게 풀렸는데 이때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보면 느낌이 좀 오지 않을까 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11월 8일 날 이제 보호해서 물량이 풀리면서 2,030만 주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오히려 그날 물론 그날 이제 뭐 조금 이제 폭락을 좀 했긴 했어요. 하지만 상승분을 하락분을 조금은 좀 이렇게 만회를 하면서 종가에는 그러니까 시작은 마이너스 8%로 시작했지만 마이너스 2%로 끝났다. 네.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도 다시 반등이 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 첫날 보호해서 첫날 같은 경우에는 오버행 이슈가 충분히 있을 수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수준보다는 좀 덜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 대략 어차피 다들 알고 있는 정보예요. 네. 이 보호해서 물량이 풀린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미 선반영이 어느 정도 돼서 그 전부터 해서 며칠 동안 조금씩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공모 청약하실 때도 중요하지만 공모 청약 받고 나서 다시 또 해당 주식을 사시거나 그러실 때는 항상 이 보호해서 물량에 대한 확약이 풀리는 시기를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예. 네. 그러면 카카오페이 네. 언제 얼마나 어떻게 풀리게 되나요? 카카오페이요? 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한 지 별로 안 돼서 아직은 그 몰라요? 보호해서 아니요, 알 수 있고요. 이미 네. 다 나와 있어요. 카카오페이 역시도 그 보호해서 물량에 대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를 약간 걱정할 시기는 아직 아니다. 아직 아니고. 보통은- 언제부터 걱정해도 보통은 돼요? 짧게는 15일, 그리고 3개월, 6개월 이런 단위로 이제 보호해서 물량이 풀리는 시기가 있는데 카카오페이는 이제 막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는 지금 당장은 좀 없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안심하고 있어도 된다라는 네. 건가요? 그때에 좀 확인을 하셔야 된다. 지금은 그때. 이제 그런 이슈가 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카카오페이도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시죠. 네, 보호 예수 물량이 일단은 수급에는 부정적이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은 또 다른 또 종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카카오뱅크를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카카오뱅크에 또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우정사업본부가요. 네. 9월 2일 날 1조 규모의 물량을 쏟아냈어요. 네. 1조 규모 쏟아냈는데 그날 마이너스 8%까지 좀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물량이 이 시점이거든요. 이 시점부터 해서 보호해서 물량이 풀려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외국인들도 계속해서 좀 물량을 좀 뺐고요. 네. 그러면서 주가가 좀 지속적으로 좀 아무래도 그 이후로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보호해서 물량이 좀 다 어느 정도 좀 털어냈다라고 한다면 다시 또 반등이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큰 물량, 대량 매매 같은 경우가 있을 때 이런 오버행 이슈가 있을 때는 주가의 흐름이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네, 그렇군요. 이 확약 물량이 언제 풀리는지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렇고 네. 상장 후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에 따라서도 조금 바뀌나 봐요. 맞아요. 제가 이제 크래프톤에 대한 또 이야기를 그럼 넘어가 볼까요? 그럼 두 번째 종목으로 크래프톤을 볼게요. 네.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11월 10일 날 이제 보호해서 물량이 일정 부분 좀 나오는 부분인데 오히려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다. 11월 10일 기준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부분. 보호해서 물량이 왜 털리는데 어떻게 주가 상승할 수 있지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11월 1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48만 7천 원대예요. 네. 48만 7천 원대인데요. 이 종목이 공모가가 혹시 얼마였는지 알고 계세요? 얼마였죠? 49만 8천 원. 지금 시점에서도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기관 투자자다, 내가 공모가 49만 8천 원을 받았는데 지금 가격에서 지금 약간의 손해를 보고 파시겠어요? 그래서 이 수익률이 중요하다라는 맞아요. 거군요. 네. 수익이 안 나서 수익이 물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수익이 안 나고 있는데 굳이 확약이 풀렸다고 해서 지금 당장 기다렸다 팔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더 기다렸다가 조금 더 수익을 조금이라도 챙겨야 되니까 수익률 중요하니까. 그래서 지금 보호해서 물량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폭락하지 않고 다시 조금은 좀 자리를 잡고 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크래프톤
크래프톤이 지금 아직 그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공모를 못 받아서 아쉬우셨던 분들은 지금 매수해봐도 괜찮을까요? 아, 크래프톤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크래프톤은 상장한 이후로 이제 상장이 첫날 이제 그래프인데 상장 이후로 아직까지도 그 박스권에 묶여 있어요. 한 45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 선에서 이제 묶여 있어요. 지금 최고가가 52만 원이었는데 네. 이것도 이제 공모가 겨우 벗어난 정도거든요. 하지만 이제 지금의 흐름에서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약간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별로 없다. 없다라고 좀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 지금 힘들 거예요. 이거를 팔고 가기도 뭐해. 지금 와서 팔고 가기도 뭐해. 그렇다고 다시 또 추가적으로 매수하기도 뭐해.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좀 주가의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좀 볼 수 있겠어요. 네. 오히려 좀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면 충분히 또 이제 그 어떤 그 룸이 생길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보호해준 물량 풀리면서 물량이 좀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고 거래량으로 봤을 때도 지금 뭐 오늘 보호해준 물량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도 거의 뭐 사실 큰 변동이 없다라고 보고요. 사실 주식에서 가장 재밌는 건 변동성이잖아요. 그리고 거래량이 수급인데 네. 그 부분이 좀 못 따라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크래프톤은 지금 혹시 공모를 못 받으셔서 아쉬웠던 분들도 너무 아쉬워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주가가 재미없다 얘기를 주셨어요. 아마 공모 성향 못 받으신 분들은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다행이다. 아, 그 못 받으면 진짜 다행이다. 다른 것도 받으면 되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뭐 정말 많은 종목들 그거 청약 못 받아서 그리고 한두 주밖에 못 받아서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네. 크래프톤 얘기까지 해봤고요. 의무보호 확약 물량이 풀리는 종목들 크래프톤 얘기해봤고 네. SK 아이테크놀로지도 한번 네. 짚어볼게요. SK 아이테크놀로지도 11일 날, 11일 목요일 날 이제 보호해수 물량이 좀 11월 11일에 네, 이제 풀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보호해수 시점을 가지고 한 그때 전체 유통 주식 수량 70% 정도가 물량이 풀릴 거로 예상이 돼요. 사실 네. 대량으로 지금 나오게 될 부분인데 이를 통해서 사실은 조금은 주가가 좀 흔들릴 수 있을 거다라고 증시 자체가 흔들릴 수 있을 거다라고까지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가의 흐름을 또 봐야 돼요. 네. 지금 최근에 SKIT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지금 뭐 사실 지금 공모가는 물론 이제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이제 공모가에서 그렇게 지금 좋은 수익률을 가져가지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기관 투자자들이 이 부분을 털어낼지 확정 수익으로 만들어낼지 왜냐하면 전고점이 지금 24만 9천 원 지금보다 상승 탄력으로 받는다고 한다면 거의 뭐 한 40, 50%는 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뭐 2차 전지 전반적인 섹터 자체가 좀 죽었다라든지 그리고 대형주 시장에서 조금은 좀 벗어나는 부분들 때문에 SKIT가 사실 기존에 이미 이제 보호해수 물량에 대한 어떤 우려가 지금 주가에 좀 반영이 좀 됐다라고 보고요. 네. 오히려 SKI 테크놀로지도 최근 들어선 다시 조금씩 반등이 올라오고 있고 내일 물량이 11월 11일 날 물량이 이제 풀린다고 해도 그렇게 급락하진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보호해수 물량이 굉장히 많이 풀리는데 풀린다고 해도 급락은 안 할 것으로 SK 아이테크놀로지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도 뭐 연말에는 조금 소강 상태긴 하지만 IPO, 이 공모주 관심이 참 많으신데 네. 일단 2021년 연말까지 KTB 그리고 네. 이렇게 일단은 그렇게 대여는 안 나온 거죠? 네, 지금 일정 자체가 아직 12월 초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KTB 네트워크스라는 부분이 또 상장 예정이 있고요. 지금은 조금 몰리는 종목이 이제 리츠라든지 이제 스펙 같은 종목들이 사실 이제 공모주 쪽에는 사실 좀 껴주진 않아요. 아, 그래요? 좀 여기 좀 근데 이것만 노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최소 손해는 안 난다. 맞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위기가 기회다라는 부분이 약간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제 종목 선택이 매우 어려운 시기이긴 맞아요. 하지만 모두 다 이제 좀 몰리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면 청약 자체를 몇 주 못 받아요. 그러니까요. 몇 주 못 받기 때문에 아무리 따상 가도 수익률이 그냥 뭐 몇만 원대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 그냥 추가 매수를 해서 그냥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냥 저녁값 버는 정도? 그렇죠. 네, 뭐 이제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안 돼요. 뭐요? 우리 항상 원칙을 세워요. 청약을 받은 거에서 팔고 나오고
다시 저가 매수를 들어가야지 물량 가지고 공모주 청약 받은 거에다가 덧붙여서 단가 낮추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우리는 그렇구나. 이원화 시키고 있어요. 우리 한국증권 우리 시청자분들은 항상 이원화 시키자. 청약 받은 물량은 그거대로 확정 수익을 가져가고 다시 우리가 적정 주가가 형성되고 어느 정도 조정 받고 나면 그때 다시 매수하는 우리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투트랙 전략. 네.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KTB 그 네트웍스? 네. 그거는 딱히 별로 매력이 없어요? 이제 사실 뭐 그렇게 매력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사실 이 장외 시장 그리고 공모 시장에서 많은 정보가 없어요. 정보를 얻기 쉽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은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결과예요. 기관 투자자들의 경쟁률을 보면 되고요. 그를 통해서 확정 공모가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그 종목을 들어갈지 말지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네. 그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일정이 다가와야지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KTB 넥서스는 지금 이렇다 저렇다 사실 좀 말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덧붙여서 제가 아까 저도 이제 요즘에 이제 공모주에 대한 좀 고민을 많이 해요. 네. 인기 많은 종목은 몇 주 못 받기 때문에 이걸로 재미 보기도 좀 쉽지 않고 그러면 중간 애들이 있어요. 리츠랑 스펙. 리츠랑 스펙도 있고요. 이제 종목들 중에서 이제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도 좀 작은 종목들 중에서 정말 사실 뭐 예를 들어 뭐 적자가 지속된다거나 아니면 수요 측에서 정말 흥행해서 부진한 종목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종목들은 적당한 경쟁률 통해서 사실 생각보다 많은 청약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종목들이 우리가 뭐 따상이 아니더라도 공모가를 어느 정도만 상회를 한다면 물량 자체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DOU 몇 개 받는 것보다 더 좋은 절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 종목 찾아낸 거 중에 아직은 올해는 없고 올해는 지금 예정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올해는 네. 일단 네. 공모주 청약은 쉬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꾸준히 하죠. 꾸준히? 네, 저는 꾸준히 하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공모주 시장이 점점 어려워졌지만 여기서 좀 공모주 시장에서 좀 이제 좀 떠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별게 없네. 재미없네. 재미없네라고 떠나실 수도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기회를 잡자 거기서. 기회를 잡을 수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여도 중요하지만 중간치 되는 종목들도 충분히 공략 가능하고 우리가 언제부터 따상을 알았어요. 네. 그러게 그게 언젠가부터 갑자기 경제방송에서도 따상이라는 얘기를 막 쓰더라고요. 작년부터 이제 따상. 네. 그래서 공모주는 반드시 따상을 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돼요. 버리시고 내가 공모가보다 내가 받은 금액보다 상승률이 좋다, 수익률이 좋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공략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는 이렇게 뭐 공모주의 여왕처럼 막 모든 청약에 다 도전하고 하는 건 아니고 한 번 해봤는데 네. 스펙주였어요. 네. 그 많은 것 중에 스펙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그게 스펙이 안정적인 그 유행할 때 엄청 핫할 때 유행할 때 했는데 수익 잘 났어요. 맞아요. 네. 근데 스펙주도 워낙에 경쟁률이 세서 몇 주 못 맞아요. 받았을 텐데요. 몇 주 못 받았고 기관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맞아요. 뭐 한 그게 2,000 또 원이니까. 아는 사람만 알더라고요. 네. 거기에서 수익 다 날 수 있다는. 일단 손해는 안 보고 팔 수 있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모주 그렇게 좀 우리가 걸러야 될, 피해야 될 종목이 아니라고 한다면 공모주 투자는 어느 정도의 그 안정성이 좀 뒷받침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물 드세요. 네. 공모주의 여왕이 이렇게 목을 축이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의무 보유 확약 풀리는 종목들의 주가 흐름 전망까지 해봤고요. 네. 이제 앞으로가 어떨지가 중요하잖아요. 내년에도 진짜 많은 대여들이 준비가 돼 있고 눈치 게임이 지속될 거다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그리고 공모주의 여왕 염정 팀장님께서는 계속 이 기회를 노리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난 청약 안 해 이런 것도 있어요? 네, 맞아요. 지금 진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 뒤돌아보면 안 돼요. 네. 일단은 섹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저는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섹터라고 한다면 2차 전지, 뭐 수소, 그리고 메타버스, 컨텐츠, 메타버스. NFT. 메타버스가 종목 중에 만약에 상장한다고 하면 난리 날 거예요. 네, 최근에는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상장을 한 게 최근에는 없기 때문에 좀 핫한 종목들 외에 뭐 사실 뭐 그렇게 좀 비주류, 지금 현재에서 비주류 종목들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관심을 안 갖고 그러면 KTB 네트워크가 우리 갑자기 메타버스 할 거야 하면 관심 가져야겠네요. 난리 나는 거죠. 난리 나는 거죠.
KTV 네트워크 관계자분께서 혹시 방송 보신다면 메타버스에 좀 숟가락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식으로 일단 많죠. 좀 흘려서 이제 주가를 좀 부양시키기 위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흥행에 대한 여부, 기관 투자자들 흥행 여부도 중요하고 내가 실제로 봤을 때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성장 매출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종목들은 굳이 뭐 투자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또 반면에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상장시킨다고. 네.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 많이 계속 할 거다? 계속 할 거다. 네라고 생각을 하고 뭐 또 지금 이제 뭐가 예상돼요? 카카오 엔터. 엔터. 카카오 엔터가 좀 가장 좀 유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큰 것들에서는 이제 카카오 엔터, 카카오 모빌리티가 있었는데 모빌리티는 사실 살짝 요즘에 조금 규제 이슈로 인해서 좀 잦아들었고 카카오 엔터는 만약에 이야기가 나온다면 충분히 또 관심을 가져볼 수 있고 뭐 카카오가 상장을 시킴으로써 뭐 사실 모회사의 가치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제 줄어들 수 있다. 그에 따라서 할인율을 좀 적용시킬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카카오 엔터도 오히려 유심하게. 이제 자회사들 상장시킴으로 인해서 뭐 카카오 뱅크라든지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지금 주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카카오페이도 상당히 지금 앞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그 다음 자회사들에 대한 상장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얘기가 많은 카카오주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제 내년에도 굉장히 많은 대어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진짜 꼭 해야 된다 하는 종목이 있을까요? 이 종목 꼭 해야 된다라고 하기 좀 어려운 게 지금 뭐 공모가가 나온 것도 아니고 사실 지금 공모가가 어떻다 한들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일단은 대여는 관심을 다 가져도 돼요. 네. 가져도 될 것 같이 보이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지금 일정 자체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항상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섹터 면에서 훌륭한 기업, 섹터 면에서 점수를 줄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또 상장 시기와 또 적정 공모주가 나오는지 기관들이 얼마나 경쟁에서 이제 참여를 하는지 그 부분은 한 달 전쯤 오픈이 되기 때문에 유심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방송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많이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하지만 더 궁금한 것도 많고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이 있는데 그럼 염정 팀장님께서 공모주 청약할 때 제일 중요한 체크 포인트를 보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정리할까요? 네. 기관들의 수요 예측, 경쟁률, 그리고 공모가가 어떻게 선정되는지 여부는 무조건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종목을 봤을 때 내가 스스로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 분석의 재무 구조, 그리고 매출, 그러니까 재무 상태를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은 필수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경쟁률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경쟁률은 이제 마감 경쟁률 전에 이제 보통은 이틀가 보통 청약을 하다 보니까 첫날은 경쟁률이 잘 안 나오는데 둘째 날 한 오후 정도부터는 경쟁률이 나오고요. 네. 특히나 이제 주관사가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는 주관사마다 경쟁률이 달라서 받을 수 있는 청약의 주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하시면서 사실 공모주는 하시는 분들만 하셔요. 맞아요. 왜냐면 귀찮을 수 있어요. 네. 귀찮을 수 있지만 한 번만 이제 손을 탄다라고 한다면 사실 또 이만큼 또 편한 거 없어요.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굉장히 진짜 말씀 주신 것처럼 공모주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절대 안 해요. 맞아요. 그거 뭐 얼마 번다고 그거를 하냐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제가 하는 관점은 또 달라요. 이제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거기 때문에 상장 청약부터 사실 상장되고 그 흐름까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습관이 된다면 사실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괜찮은 투자다, 괜찮은 장사다. 네. 그런데 뭐 이렇게 진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재미로도 하고 몇 주를 못 봤더라도 그런데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아니 뭐 나중에 상장된 다음에 사도 된다라고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일단 귀찮은 거 그 주관사에 계좌도 터야 되고 증거금도 넣어야 되고 막 그 돈 넣었다 뺐다 해도 돈 며칠 묶이고 이거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증거금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늘리고 계세요?
계속 투자를 하면서 계속 투자를 하면서 다행히 또 공모주의 여왕이니만큼 네, 투자를 해서 계속해서 그 시드를 늘려가면서 또 이렇게 공모주 청약 받아서 투자금 늘리고 정확하게 행복했습니다. 말하면 공모주 투자 자금하고요. 주식 거래 대금하고 매매 자금하고는 별개예요. 분리해요. 철저하게 분리를 하는 거고 저는 이제 공모주 자금은 뭐 예를 들어서 좀 자산가 분들이 또 많이 하시긴 네, 하거든요. 그쵸. 그런 분들은 지금 뭐 이자 수익이라든지 뭐 채권 이자 수익이 별로 좋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모주 쪽으로 들어갔다가 확정 수익 받고 나오시고 이런 분들 상당히 많아요. 예, 고액 투자가 분들 중에서 그게 이자 수익보다 훨씬 나으니까. 아,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몰리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은 아예 뭐 최소 청약 주스로 해서 정말 재미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나한테 기회가 올 수 있다.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은 언젠간 또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공모주에 대해서 꾸준하게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모주의 여왕 염정 팀장님과 공모주에 대한 프로그램으로는 처음 같이 네. 했는데 이거 아쉬운데? 뭔가 그래도 강력한 꿀팁 이런 거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안 주는 것 같아. 강력한 꿀팁? 강력한 꿀팁이요? 네. 강력한 있잖아요. 강력한 꿀팁은 매도죠, 매도. 매도? 매도죠. 언제 매도하느냐? 언제 매도하느냐? 언제 매도해야 돼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첫날 매도. 첫날 매도하자. 첫날 중에서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디어유도 제가 오늘 매도를 이제 했어요. 벌써 매도하고 했는데 오셨구나. 사실 몇 퍼센트에 매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사실 뭐 장중에 움직임을 계속 뭐 하루 종일 기다리실 건 아니시잖아요. 네. 하루 종일 기다리실 거 아니시기 때문에 저는 대동소이하다고 봐요. 처음에 초반에 매도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뭐 이게 뭐 따상을 다시 간들 한 주당 그래봤자 한 3,000원 차이 나요. 한 주당 3,000원? 뭐 또 막 100주 이렇게 받은 게 아니니까.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런 거 큰 차이 아니니까. 없으니까. 네, 큰 차이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음 스텝으로. 다음 스테이지로. 디어유는 첫날 이제 매도하셨다 얘기를 주셨고 같은 날 상장한 비트나인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급락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공모가는 상회했다. 그럼 이 종목도 매도하셨나요? 비트나인 청약을 안 했죠. 청약 안 했어요? 요거는 지금 그렇죠. 아까 내가 청약하는 그 주류 거기서 밀려난. 비트나인은 제가 소개도 안 해드렸어요. 왜냐면 괜히 하셔서 마음고생 하시지 마셔라. 그 예상이 적중했네요. 뭐 예상이라기보다 사실은 너무 배기량이 드러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항상 또 날짜가 겹치는 게. 그렇죠. 이제 주라쇼에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디어유다. 하실 거면 디어유 하시는 거고 비트나인 같은 경우는 이제 공모가를 지금 이러다가 하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첫날 흐름이 빠지는 종목이라면은 사실 향후 며칠 동안도 흐름 좋지 못하다. 그러면 괜히 귀찮게 공모까지 했는데 손해보고 이건 안 돼.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우리가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네. 남는 장사 해야죠. 네. 많이 남는 종목으로 우리가 좀 전략을 잘 짜봐야 되잖아요. 우리 또 자금이 있다 보니까. 비트나인은 그러셨군요. 네. 미리, 이건 아니다. 또 하필 디어유랑 붙어가지고. 네. 되게 중요해요. 이 상장일이라고 상장 시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상장 연기를 하는 거죠. 왜 안 했을까? 연기를. 네. 다들 이제 디어유가 너무 핫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많이 분위기가 쏠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네. 염정 팀장님, 오늘 이렇게 공모주 얘기 처음 같이 했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편하고 재밌었고요. 조금 더 이제 뭐 구체적인 만약에 상장 종목이 있다거나 그럼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말씀을 드렸으면 더 좋았는데 그 부분은 좀 다음으로 좀 기약을 해보고요. 네. 연말엔 지금 딱히 소강 상태라서. 바로 또 좋은 정보 나오면 바로 나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내년에 또 IPO 대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네. 자세한 일정 나왔을 때 좀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 다시 한번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다음에 또 다시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